자, 여러분, 비트코인 저항선 터치가 한 번 더 들어간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뚫고 나서 살 걸 하고 하면 늦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태껏 말해왔던 핵심적인 저항선으로 지금 기능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사라고 말하는 영상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진단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 준비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핵심 저항선의 중요성, 그리고 그 돌파 시의 결과값, 그리고 돌파 전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만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구조 분석이 도움되신다면 알고리즘에 남겨두기 위해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로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우리가 4시간 봉상에서 관측할 수 있었던 이런 식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할 수 있었죠. 하나의 변곡이 일어났었던 그 두 핵심 포인트를 연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존까지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었던 지지선을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두 가지의 지지선을 이렇게 이어봤을 때 한 가지 정확하게 말아 올려줬던 이 자리가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9시 악재와 함께 이렇게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그 이후부터는 이 선에 대한 돌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선이 핵심적인 저항선의 기능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미 하나, 둘, 셋, 넷, 5번의 터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상승세력만 명확하게 한 가지 주어진다면 이 저항선에 대한 돌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시즌에 대한 새 시작을 점쳐볼 수 있는 흔히 얘기하는 산타 랠리까지가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선에 대한 확고한 돌파를 해줘야만이 그때부터 추가 상승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 상단 저항을 목도한 후에 RSI 지표 자체가, 여러분, RSI라는 지표는 장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조 지표입니다. 50을 기준으로 지금의 장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를 점쳐볼 수 있게 해주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 개념이 그것인데,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 분명히 RSI의 고점은 이런 식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정확한 그 기점에 비해서 그 시기 동안 가격은 오히려 우상향하는 이런 식의 움직임을 나는 것을 RSI 다이버전스라고 칭합니다. 다이버전스 괴리라는 의미죠. 가격과 RSI의 움직임이 괴리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호로 읽힙니까? 여기서부터 낙폭이 잡힐 수밖에 없는 이런 식의 신호가 읽힙니다. 보시고 계시는 푸른 선이 가격, 붉은 선이 RSI를 나타냅니다. 지금의 상황이 베어리시 레귤러 다이버전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베어리시라고 하면 이제 곰이 앞발을 내려 찍는다. 불리시는 반대로 볼수가 공격하는 형태, 상승, 베어리시 하락의 다이버전스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하락이 발생할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 재료와 함께 이번에 호재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호재가 23일 화요일 자정에 이렇게 찾아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채 10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지표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지금의 장이 왜 이 모양입니까? 12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숏빔이 나왔죠. 1시간 만에 3%가 날아가 버린 이런 식의 움직임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기존까지 잘 지탱해오고 있었던 여기까지의 라인으로 봤을 때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었던 좋은 상황, 고점 또한 마찬가지로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시즌 종료 상황 끝나고 나서 훈풍이 불어온다 라고 간주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 금리 인상하겠다는 뉴스가 나옴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강제 청산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여기서 지켜줬어야 할 마지막 구조물에 대한 붕괴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약간의 낙폭이 주어졌습니다만 여기서부터 다시 훈풍이 불어오면서 지금 이 지지선을 받쳐주고 있다가 또 결국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여파로 다시 한번 와장창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이죠. 결국 지금의 하락분 자체가 일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올 미국의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 흔히 PCE라고 얘기하는 이 지표가 CPI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카운터를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서 헤쳐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담보로 해서 경기를 끌어올린다, 이것이 핵심 아젠다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위험하지 않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지표가 있어야
있어야만이 백악관이든 연준이든 추가적인 판단을 진행함으로써 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시에 나올 이 지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2.8% 연준이 원하는 기준치는 2%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기준은 3% 언더의 가격 상승률, 물가 상승률을 얘기하는데 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지표죠. 3% 언더라는 지표만 나와준다라면, 혹은 예측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와준다라면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그 명분이 되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오늘 12시에 지표가 발표날 예정이니까 그 변동성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의 익절 매물이 쏟아졌고, 저희 또한 제 산타방에서 공유드렸던 이 빗각자리 기반 포지션을 통해서 이런 식의 수익폭까지 만들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지난 구조물, 여기에 이 저점 자리, 여기에 대한 훼손이 가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장악 구간 내에서 매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그에 맞춰서 진입가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세 포인트 기반으로 세 포인트 모두 체결시키는 움직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빗각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었고, 그 빗각자리에 정확하게 올라타면서 89K까지 상승했었죠. 이 기반으로 저희는 94%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다이버전스로 인해서 하락분은 이미 주어졌다고 간주할 수 있는 상황, 추가적인 상승분과 거기에 오늘 추가될 12시 상승 재료와 함께 이미 5번의 터치가 들어가 있는 그런 식의 저항선의 돌파가 눈앞에 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구간은 미리 방향을 단정 지어 놓기보다는 지표 결과에 따라 대응해서 갈리는 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뒤에 나오는 움직임은 영상으로 정리해서 따라오면 늦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시간으로 조건 충족 여부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당장 오늘 나올 PC 물가 상승률이 3% 언더가 나와준다, 혹은 예측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온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이 저항선에 대한 돌파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저항 구간까지의 상승이 가능하겠죠. 지금 1시간 몽상에서 관측되는 이 고점 구조물까지의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항선에 대해서 이미 다수의 트라이가 들어가 있는 상황, 오히려 반대로 낮게 나온다면 이 선에 대해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반락분이 주어 나오겠죠. 하지만 그 반락분에 의거해서라도 우리가 지난 구조물, 그리고 이번에 형성된 이 구조물에 대한 훼손 여부를 잘 보면서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발생했을 때 받아먹을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양방향으로 시나리오 철저하게 설계해서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며, 잘 짜인 전략 또한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략을 돌파 시에 지지 확인 다음에 들어간다라고 간주했을 때 전략만 잘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가격이 이미 움직여 버렸다면 이 기회는 날아가는 겁니다. 아래자리에서 받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자리 붕괴되었다고 다 쫄아서 도망치면 어떡합니까? 이 구조물이 지켜주는 한 다시 한번 밑에서 받아먹을 자리가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장, 특히나 오늘 아침부터 제가 지표 발표 핵심 구간 저항선 돌파 여부 잘 보셔야 한다 말씀드렸고, 연봉의 마감 시점이라 주의하셔야 된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대응해서 모든 게 갈린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 산타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브리핑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댓글에 남겨둔 링크 통하셔서 제 개인 업무폰으로 신속이라고 보내주셔도 좋고, 기타란 체크하셔서 신속이라고 작성해 주셔도 좋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수익률에 판가름이 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최대한 빠르게 이번 변동성을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략의 핵심은 사실 단순합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확정 전에는 조건부로 대응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조건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밀려났을 때 받아먹을 구간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이 저점 구조물 기반, 여기서 장악형 블록이 생성되었습니다. 우리가 4시간 봉상에서 관측해 보았을 때 83.8K 구간,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봉에 대해서 연쇄 양봉을 통해서 장악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에 맞춰서 우리는 이만큼의 지지 구간을 가지고 있었죠. 아직까지 이 지지 구간이 유효합니다. 여기에서 이 구조물의 훼손이 없이 다시 한번 말아 올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83.8K 라인부터 86.1K 라인까지 다시 한번 매집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런 자리에서 여기까지는 이미 소화가 되었지만 83.8K에 대한 붕괴가 없다면 이런 자리에서 재매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결국 여기 이 구조물 기반으로 여기서 구조물이 한 가지 더 생성될
예정되었죠. 이 봉을 장악해주는 연쇄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그에 맞춰서 지금 1시간 봉상에서 확실하게 관측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구조물 파악하실 때 저희가 만들어둔 이런 식의 True ICT 지표를 통해서 구조물에 대한 파악까지 가능하시다는 점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구조물이 겹치고 있는 이 강력한 영역이 혹여나 밀려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거래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이런 지표 없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에 대한 검증 그리고 연쇄 양봉의 등장 여부에 따라서 이 봉의 장악 여부를 반드시 파악한 다음에 그 구간을 설계해야 되는데, 원클릭으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짚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지표 또한 제스터디 고정 메시지 통해서 공유드리고 있으며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공유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지표 받아가시기 전에 구독자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 해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꼭 부탁드리고 기타란 체크하셔서 지표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석을 이어가 보시죠. 이런 자리 기반으로 다시 한번 낙폭이 주어진 다음에 리바운드가 나왔더라면 우리는 반드시 여기까지는 도전을 한 다음 그 다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를 돌파해주고 나서 그 다음 이 빗각 자리까지 뚫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구조물 기반으로 받아먹을 자리를 2중, 3중의 지지 근거와 함께 셋업해 놓고 저항 구간까지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핵심선에 대한 돌파 여부, 지지 여부를 잘 확인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난 금요일 169%의 수익 마감까지 가능했었고, 잘 잡은 롱타점 기반 68%의 수익까지 만들어드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조물들 활용하면서 정확하게 전략 짜드릴 건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해주지 않으셨다면 두 가지 꼭 부탁드리겠고, 댓글까지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요청사항, 질문사항도 좋습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답변 드리고 다음 영상에 반영해서 영상 제작하고 있으니까 댓글까지 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수립해 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요약입니다. 핵심 저항선에 대한 5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분으로 다음 시도가 들어갔을 때 돌파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오늘 자정에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항선 돌파 여부가 갈릴 예정이고, 혹여 그 이전에 돌파가 일어났다면 여기를 지지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선이 새로운 밑바닥 선이 돼줄지 말지, 그 대응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저점 구조물 기반으로 잘 잡아둔 이만큼의 구간을 활용하시면서 여기서 매집하시는 전략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돌파 시의 저항 구간 또한 이 고점 구조물 기반으로 지금 그 저항이 92.7K부터 스타트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측 또한 명확하게 잘 진행하셔야 됩니다. 구조물 확인을 위해서 저희가 개발해둔 True ICT 지표까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전략을 활용하실 수 있겠죠. 자, 그에 맞춘 반등 시나리오입니다. 83.8K에서 86K 이 구간 내에서 지지가 확인되었을 때 진입이 가능하시고, 첫 번째 목표가를 여기 이 자리 87.6K로 셋업해드릴 수 있겠는데, 저희가 매번 강조드립니다. 지지 확인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스터디 통해서 오늘 아침에도 진입 대기 콜과 진입 포지션, 평단가까지 셋업해 드리면서 11%, 또 12% 이런 식의 수익 마감이 가능했었다라는 점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뚫어준 다음에 지지가 나왔을 때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 추격 시나리오는 89.7K 지금 시점에 빗각 자리에 대한 돌파 후에 지지가 확인되었을 때 진입이 가능하신데, 첫 번째 목표가가 90.3K입니다. 이전 시점에 고점 구조물 여기 이 자리가 지금 시점에 90.3으로 확인되고 있는 걸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돌파 여부, 마지막 저항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돌파 여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확고하게 타실 분들은 여기에 대한 돌파 후에 이 구조물 기반 지지가 안착되었을 때 여기서 탑승하시는 전략 또한 유효하겠습니다만, 추격 시나리오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목표가와 스탑 로스의 경우 지금 짜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애매한 이런 기점으로 짜드렸다가 뚫고 나서 약간의 흔들기 무빙만으로 청산이 가능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스터디 통해서 스탑 로스 반드시 가져가셔야 하는 두 번째 목표가까지 설정드릴 예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2시 정말 핵심적인 지표 발표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변동성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항선을 굉장히 많이 두드려 놓은 그런 장, 여러분들 오늘 변동성에 대비하셔서 현우 트레이딩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